여러분,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신 적 있나요? 수고했어. 정말 잘 살아왔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는 바쁘게 살아오느라 정작 스스로를 칭찬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는 날입니다.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버텨오셨습니다.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꿋꿋이 걸어왔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고 지금은 그 시간을 되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대단한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까지 살아온 당신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여러분 자신을 한 번 더 칭찬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동안 여러분은 그 모든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어릴 적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직장을 다니며 혹은 사업을 하며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하루하루가 버거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순간을 지나왔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버텨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성취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힘든 시간을 겪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승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많은 장애물을 극복한 승자입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스스로를 마음껏 칭찬해 주세요. 앞으로의 삶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큰 성취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화기가 없던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TV조차 보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변화 속에서도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은행 업무도 직접 해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배우려는 자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변화를 몸소 겪고 이겨내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려는 그 자세가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도 변화는 계속될 것이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배우고 적응하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혜는 젊은 세대가 배워야 할 가장 귀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 하나하나가 후세에게는 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시대의 흐름을 몸소 경험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없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살아남으셨습니다. 몸이 아픈 날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했던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을 견디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맞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음 날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끝까지 버텨왔습니다. 스스로를 더 이상 나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며 인생을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칭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해온 모든 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꿈과 시간을 뒤로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한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며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밤을 새우며 간호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도 없이 가족을 위해 달려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자녀는 성장했고 가족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다 성장하고 독립했더라도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은 가족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가족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위대한 부모이고 훌륭한 가족의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은 사랑으로 가득 찬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셔도 됩니다. 가족을 책임진다는 것은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짐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오셨습니다. 돈이 부족할 때도 몸이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서운한 일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참고 견디셨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셨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가족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은 해내셨습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자녀도, 배우자도, 가족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니 이제는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족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자녀들은 성장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가족이 잘 성장한 모습을 보면 뿌듯할 것입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노력은 빛을 발합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키운 자녀가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 것은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따뜻한 가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가족의 미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인생을 즐기세요. 가족의 행복을 지켜온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도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은 누구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세상을 살아가며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삶이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는 값진 자산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일들은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것들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혜는 그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값진 지식입니다. 인생에서 겪은 일들은 결국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이자 교훈입니다. 삶을 돌아볼 때 후회보다는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을 빛나게 하는 보석 같은 기억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70년은 그 어떤 세대보다도 큰 변화를 겪은 세월입니다. 라디오를 듣던 시절에서 컬러 TV, 스마트폰, 인공지능까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 하려면 동네 공중전화로 가야 했지만 이제는 손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동차가 흔하지 않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자율주행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사회 문화도 크게 변해서 옛날에는 상상조차 못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그 흐름을 따라가며 적응해 오셨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기 힘든 시대의 변화 속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겪고 경험한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대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후세대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직접 배우고 익힌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모두 경험한 여러분은 세상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분들입니다. 단순히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 오신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역사이며 그 경험은 후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젊은 세대에게 들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면서 생활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편지 한 장을 보내려면 일주일씩 걸리던 시절에서 이제는 즉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장을 보려면 시장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집에서 주문하면 문 앞까지 배달됩니다. 돈을 찾으려면 은행에 직접 가야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고 SNS를 통해 가족과 소통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여러분의 자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한 어떤 변화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고 익히려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충분히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계속 배워가면서 생활 속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도전과 적응의 연속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선배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소중한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동네,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던 순간,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던 기억들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그것도 지나고 나면 하나의 추억이 됩니다.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많은 장면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역사입니다. 과거의 추억을 되새길 때면 때론 웃음이 나고 때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웠던 한때, 가족과 함께한 여행, 손주들과의 행복한 시간들, 인생의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만큼 남은 시간도 소중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앞으로도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빛나는 이야기이며 끝까지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오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뇌 건강에도 좋고 삶의 질도 높여줍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강의나 온라인 학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활용법, 외국어, 요리, 미술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와 열정입니다.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이든 배우겠다는 열린 마음이 있다면 나이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도전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도전할 것이 가득합니다. 끝까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70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위해, 때로는 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힘든 순간이 많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삼키며 때로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를 버텨낸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꿋꿋이 버티며 걸어왔습니다.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은 해내셨습니다. 그 어떤 보상보다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럽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칭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가족도 주변 사람들도 지금처럼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과 삶의 이야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멋진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종종 살아가는 이유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무료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이 존재하기에 더 따뜻하고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경험과 삶의 지혜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도 소중했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거나 여행을 떠나거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매일이 조금 더 즐거워집니다.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행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되 적당한 거리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독서나 음악 감상, 손으로 하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주변의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더 편안해집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달성해 나가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시간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며 칭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나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70년이라는 시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자랑스러운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스스로를 위해 결정하고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세요. 삶의 의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을 즐기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럽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혹시라도 아직 스스로를 칭찬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한 번 더 자신에게 정말 잘했어라고 말해주세요. 이 영상이 위로와 응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 퇴직 후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하는 기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70대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고 80대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한가하게 쉬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일하면서 즐겁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대세입니다. 퇴직했으니 이제 쉴 때가 됐다.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생은 퇴직 후에도 계속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시니어들에게 적합할까요? 체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도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늘어나는 시니어 일자리와 인생 2막을 즐겁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퇴직 후에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돈을 벌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냥 집에만 있자니 심심하다.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갈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은 시니어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곧바로 노후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후에도 수십 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자기 만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와 연결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자리가 시니어들에게 가장 적합할까요? 지금부터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10년 정도만 노후 생활을 하면 됐지만 이제는 30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수명이 길어질수록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일을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후의 돈 걱정을 줄이려면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아지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꾸준한 활동과 사고를 하면서 뇌를 자극하면 기억력 감퇴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능력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더 오래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입니다.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정부에서는 고령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제, 공공 일자리,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이 그 예입니다. 두 번째, 민간 기업에서도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령층을 위한 전용 구직 사이트와 일자리 센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포털을 이용하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를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창업을 위한 기초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취업을 원하는 시니어들을 위한 직업 훈련 과정도 제공됩니다.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정규직이 아니어도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 시간제 근무, 프리랜서 형태로도 충분히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시니어 일자리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닙니다.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일을 하면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유지됩니다. 규칙적인 출근과 활동을 하면 신체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사회와 단절되기 쉬운데 직장이나 일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이 생기면 정신적인 안정감도 커집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육체적인 활동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업무라도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정신적인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일을 하면 계속해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뇌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여섯 번째, 일을 하면서 성취감과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사회에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자리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이 했던 분야에서 컨설턴트나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을 살려 기업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서 오랜 경험이 있다면 경영 컨설팅, 인사관리, 기술지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기관이나 강의 활동도 가능합니다. 대학교, 평생교육원, 기업연수원 등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할 기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자신의 지식을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청년 창업 멘토링 같은 사회 공헌 활동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컨설팅과 강의 활동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어서 자유로운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일하면서 새로운 인맥도 쌓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린 컨설팅 강사 활동은 시니어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운전이나 배달 관련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체력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시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택배 분류 및 배달 업무가 대표적인 시니어 일자리 중 하나입니다. 단순 배송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나 물류센터에서의 분류 작업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리운전이나
개인 차량을 활용한 운송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은퇴 후에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면서도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항 픽업 서비스나 관광 가이드 운전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행사나 공항 관련 업체에서 시니어 기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전동 카트 및 이동 보조 서비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운전 일자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이나 병원에서 전동 카트를 운전해 고객을 돕는 일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일자리는 체력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일정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일을 선택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나 배달 일자리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시니어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이고 근무 환경이 편안한 경우가 많아 인기가 높습니다. 첫 번째, 학교 안전지킴이 및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업무가 대표적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의 등하교를 돕고 교통 안전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도서관 사서 보조나 문화센터 운영 지원도 인기 있는 시니어 일자리입니다. 책 정리, 안내 데스크 업무, 자료 정리 등을 하면서 차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 관리인 역할도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공원, 체육관 등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방문객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네 번째, 환경 정비 및 거리 정리 같은 공공근로 사업도 있습니다. 무리한 노동이 아닌 도심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간단한 업무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관에서 시니어 상담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있습니다. 경험을 살려 노인 상담, 정서 지원, 건강 관리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시니어 클럽,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지자체 일자리는 안정적이면서도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좋은 선택입니다.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창업을 하거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니어 유튜버, 온라인 쇼핑몰 운영, 블로그 운영 같은 디지털 기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리, 여행, 건강관리, 인생 이야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중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블로그나 SNS를 활용한 글쓰기 활동도 가능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글을 작성하면 광고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 교육을 받으면 온라인에서 더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창업은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계속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창업과 크리에이터 활동은 새로운 도전을 원하는 시니어들에게 딱 맞는 기회입니다. 시니어들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입니다. 취미를 활용하면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예나 정원 가꾸기를 좋아한다면 플로리스트나 식물 관리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물 가꾸기, 가드닝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수공예를 즐기는 분들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뜨개질, 도자기 공예, 그림 그리기 등 손재주가 좋은 분들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리를 좋아한다면 소규모 베이킹 사업이나 쿠킹 클래스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카페에 납품하거나 지역 주민들에게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도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 강아지 산책 도우미 같은 일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독서 모임 운영이나 글쓰기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은 출사 가이드나 사진 편집 강의도 가능합니다. 자연 풍경, 행사 사진 등을 촬영하고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하는 일자리는 체력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나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것은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주 3일 근무, 단시간 근무 등의 옵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생활 패턴과 잘 맞는 일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형 인간이라면 오전 근무가 적합하고 저녁에 활발한 분이라면 오후 근무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병행하면서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며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리해서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자리를 선택할 때는 수입과 근무 시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고정적인 월급을 받을 것인지, 자유롭게 일하면서 수익을 얻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연금이나 기존 자산이 충분하다면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일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한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지자체 지원 일자리, 기업의 계약직 근무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연한 근무를 원한다면 배달, 운전, 온라인 창업 같은 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원하는 만큼만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노후에도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경제적 여유가 생깁니다. 여행을 가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도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입이 적더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공헌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소정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인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모두 고려하면서 일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일보다 지속 가능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고정 수입과 유연한 근무 시간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어 일자리를 선택할 때 단기적인 수익보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몇 개월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좋은 선택입니다. 첫 번째,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신체 노동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오랜 기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대 변화에 맞춰 성장할 수 있는 일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보다는 점점 실력을 쌓아 발전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수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일회성 프로젝트보다는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가 안정적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유리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오래도록 할 수 있고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시니어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정부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활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포털을 방문하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이트를 활용하면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한노인회, 시니어 클럽 같은 기관에서도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노인복지기관을 활용하면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하면 1:1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의 시니어 전용 구직 코너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면 직접 고용 담당자를 만나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는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공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같은 프로그램은 경쟁률도 낮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마다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나 취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취업 연계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지역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무료 교육과 함께 취업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모집 공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역 내 공공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별 소상공인 협회나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도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경험이 많은 시니어 인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커뮤니티나 시니어 모임을 활용하면 좋은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연령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면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별 일자리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원하는 직업을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일자리 센터를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찾는 지름길입니다. 정부 지원 외에도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일자리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험과 신뢰성이 높은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니어 전용 구직 사이트를 활용하면 다양한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시니어 벤처, 5060잡, 시니어 잡 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구직 사이트에서도 시니어 우대 채용 공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의 대형 구직 사이트에서 50대 이상 경력직 필터를 설정하면 적합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형마트, 호텔, 공항 등에서는 시니어 인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 응대, 주차 관리, 시설 관리 등의 직무에서 연륜 있는 시니어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합니다. 네 번째, 프리랜서 및 프로젝트 단위 일자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크몽, 숨고 같은 플랫폼에서는 시니어들의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 강의, 문서 작성 등의 일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단기 아르바이트 플랫폼을 활용하면 단기 근무도 가능합니다. 알바몬, 알바천국 같은 플랫폼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직접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 업종에 경험이 있다면 해당 업종의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문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민간 기업과 온라인 구직 사이트를 활용하면 더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취미를 살려 일하면 돈을 벌면서도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꽃꽂이나 원예에 관심이 있다면 플로리스트, 가드닝 강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물 인테리어, 반려식물 관리 등의 시장이 커지고 있어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술이나 공예를 좋아하는 분들은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도자기, 수공예품, 그림 등을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소규모 쿠킹 클래스나 베이킹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능을 살려 소규모 베이킹 카페를 운영하거나 요리 강습을 열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은 펫시터나 강아지 산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독서 모임 운영이나 도서관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지도사, 책 정리 보조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 촬영이 취미라면 출사 가이드나 사진 판매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행지 사진, 제품 촬영, 가족 사진 촬영 등을 전문적으로 배워 활용하면 부업으로도 가능합니다. 취미를 살린 일자리는 가장 즐겁고 스트레스 없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일자리가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첫 번째, 문화센터 강사나 취미반 운영 같은 활동적인 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이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형 일자리도 좋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봉사, 상담 활동 등을 통해 사회와 계속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영업을 하면서 고객들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카페, 전통시장 가게 운영 등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서 같은 연령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도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비슷한 연령대의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기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바둑, 서예, 음악 동아리 등을 운영하며 수업료나 활동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선택하면 외로움도 줄어들고 일하는 즐거움도 커집니다. 인생 2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더욱 즐겁고 보람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만 늘어나고 금방 지치게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성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라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을, 내성적이라면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돈보다는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을 하면서도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몇 시간씩 적절히 조절하면서 무리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직접 경험해 보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맞는지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적성을 확인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취미 활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과 취미를 적절히 조화시키면 노후 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여섯 번째,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목표를 가지고 부담 없이 즐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늘어나는 시니어 일자리와 인생 2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 새롭게 알게 되셨나요? 이제 일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연륜이 쌓인 시니어들은 기업과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위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든 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이유든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 중 가장 관심이 가는 일자리는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정보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더욱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지인분들 중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추천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인생 2막을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